당장 이 습관 멈추세요. 땅콩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간이 망가집니다.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 만들면서 저도 여러 번 깜짝 놀랐어요. 아, 뭘 이렇게까지 몰랐나 싶어서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한국 어르신들 중에 땅콩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한 봉지씩 꺼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까먹던 그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오도독 오도독. 그런데 그 평범한 땅콩이 우리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음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땅콩에 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할 것까지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6번째 이야기, 아플라톡신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대형마트 인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독소가 발견돼서 전량 회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땅콩이 안전한지 오늘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께 1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12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땅콩과 뇌 건강 연구의 충격적인 결과. 둘째, 나이아신이 치매 발생 위험을 무려 69%나 낮춰준다는 놀라운 연구 내용. 셋째,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최신 의학의 발견과 땅콩의 역할. 넷째, 볶은 땅콩, 삶은 땅콩, 생땅콩 완전 비교 어느 쪽이 어떤 분께 좋은지. 다섯째, 대부분 버려오셨을 속껍질에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섯째,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아플라톡신 완전 대처법. 일곱째,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땅콩과 약의 궁합. 여덟째, 혈당 관리에 땅콩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아홉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땅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열째,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 5가지. 11째,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과 그 이유. 12째, 60대와 70대가 달리 드셔야 하는 연령별 맞춤 섭취법. 13째,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땅콩 가루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 14째, 하루 몇 알을, 몇 시에,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 완벽 가이드까지. 오늘 이 한 편이면 땅콩에 관한 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외 최신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서 어르신들이 들으시기에 가장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들은 하버드대학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병원, 미국 국립보건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마음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가 주목하는 임상영양학술지에 아주 특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병원 연구팀이 60세에서 75세 사이 건강한 어르신들을 직접 실험한 결과인데요.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 연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견과류가 뇌에 좋다는 연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설문조사였어요. 어르신들한테 견과류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고 몇 년 뒤에 치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달랐습니다. 직접 MRI 기계로 뇌를 촬영했어요. 땅콩을 드시기 전과 드신 후에 뇌혈관을 찍어서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실제 뇌 변화를 영상으로 확인한 연구는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0세에서 75세 사이 건강한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60g, 그러니까 2줌 정도 되는 껍질째 볶은 무염 땅콩을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땅콩이 아닌 다른 간식을 드시게 했고요. 그리고 16주,
넉 달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땅콩을 드신 그룹에서 뇌 전체로 가는 혈류가 평균 3.6% 증가했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무려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기관이에요. 혈류가 3.6% 늘었다는 건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이 그만큼 더 잘 공급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특정 부위의 변화예요. 판단하고 집중하고 결정 내리는 뇌의 사령부인 전두엽에서 혈류가 무려 6.6%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느낌, 뭔가 하려다가 까먹는 느낌, 이게 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증상이에요. 기억을 저장하는 측두엽에서도 4.9% 혈류가 증가했습니다. 측두엽은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어제 만난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가사를 기억해내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바로 이 측두엽입니다. 그런데 땅콩을 꾸준히 드시니까 이 측두엽의 혈류가 5%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기억력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단어 목록을 보여드리고 한참 뒤에 다시 떠올려 보시라고 했더니 땅콩을 드신 그룹에서 기억해낸 단어 수가 5.8% 늘었습니다. 넉 달 만의 변화예요.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땅콩 2줌 드신 것뿐인데 뇌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 가스불을 잠갔는지 다시 확인하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막 생각났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연구에 한계도 있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참여한 어르신이 31명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땅콩 관련 단체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땅콩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UK 바이오뱅크 연구에서는 5만 명 이상을 평균 7년 넘게 추적했더니 매일 견과류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2% 낮았습니다. 싱가포르 연구에서는 600명을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일주일에 2번 이상 견과류를 드신 분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연구를 해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땅콩이 뇌에 좋을까요? 핵심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수도관이 좁으면 물이 졸졸 나오죠. 수도관이 넓어지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아르기닌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땅콩은 모든 견과류 중에서 아르기닌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여기에 비타민 E는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뇌에 해로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줘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느 한 가지 성분이 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분들이 팀 플레이를 하듯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영양제 사서 드시는 것보다 땅콩 한 줌을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집에 있는 땅콩으로 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네덜란드 연구에서 매일 2줌의 땅콩을 넉 달 드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 혈류가 3.6% 늘었습니다. 전두엽 6.6%, 측두엽 4.9%, 혈류 증가, 기억력 검사 점수 5.8% 향상,
핵심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고 비타민 E, 엽산,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작용합니다. 영양제보다 땅콩을 통째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엔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 기억해 두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618명을 5년 반 동안 추적한 미국 시카고 건강노화 프로젝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이아신을 가장 많이 드신 그룹은 가장 적게 드신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69% 낮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 덜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치매 예방약보다도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이아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타민 B3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원래는 주로 고기에서 얻는 영양소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풍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즘 고기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이빨도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름진 것도 속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나이아신 부족이 의외로 흔합니다. 그런데 땅콩 한 줌 30알 정도에 하루 권장량의 21%나 되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습니다. 두 줌이면 하루 필요한 나이아신의 42%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고기 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을 어르신들의 식물성 고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기보다 소화도 편하고 치아 부담도 적고 영양은 꽉 채워주니까요. 그럼 나이아신이 어떻게 뇌를 지키는 걸까요?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안의 발전소예요. 핸드폰으로 치면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작동하려면 NAD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NAD가 점점 줄어듭니다. NAD가 줄어들면 뇌세포 배터리가 닳는 거예요. 배터리 다 된 핸드폰이 금방 꺼지듯이 뇌세포도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고 결국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땅콩에서 얻는 나이아신이 이 NAD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땅콩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 배터리가 충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나이아신은 혈관에도 좋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뇌혈관 건강에도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치매는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20년, 30년 동안 뇌에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예방의 시간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오명숙 선생님 64세이신데요. 약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수없이 조제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 건강에 자신 있었던 분들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치매라서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은퇴하고 나서부터 매일 아침 땅콩 2줌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가 맨날 땅콩 드신다고 웃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암도 무섭죠. 심장병도 무섭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제일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암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심장병도 느낌이 와요. 그런데 치매는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평생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는 병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가족들이 고생하게 되는 병이니까요. 그 치매 위험을 69%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콩 2줌, 매일, 이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정리합니다. 나이아신은 치매 발생 위험을 69%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 2줌에 하루 필요한 나이아신의 42%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뇌세포 배터리 역할을 하는 NAD의 원료입니다. 치매 예방은 증상이 없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장과 뇌의 연결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뇌 건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장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장과 뇌가 신경과 호르몬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에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만큼이나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살면 그 균들이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쇠지방산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뇌까지 올라가서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요즘 치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만 보는 게 아니라 장도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이 어떻게 장을 바꾸는 걸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28g씩 한 줌 정도의 땅콩을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과 후에 장 속 세균을 비교 분석했어요. 결과를 보니 장 속에서 유익한 단쇠지방산을 만드는 루미노코쿠스 같은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도 좋아졌어요. 장내 세균 다양성이 좋다는 건 건강한 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90일 동안 땅콩을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유익균이 증가하고 단쇠 지방산 생성이 늘어났습니다. 왜 땅콩이 장에 좋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땅콩 한 줌 28g에 식이섬유가 2.4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도 뭔가를 먹어야 살잖아요. 둘째, 땅콩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것도 유익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땅콩을 드신다.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난다. 유익균이 단쇠 지방산을 만든다. 그 물질이 뇌까지 전달된다. 뇌 염증이 줄어들고 뇌세포가 보호된다. 이 연결고리를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비에 시달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땅콩의 식이섬유는 이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주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하면 전신이 건강합니다. 땅콩 한 줌이 그냥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장과 뇌를 동시에 챙기는 귀한 음식이에요. 세 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속 유익균이 만드는 단쇠지방산이 뇌를 보호합니다. 땅콩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6주 만에 장내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볶은 땅콩이 좋을까요? 삶은 땅콩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 땅콩이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서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오늘 제가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집에 어떤 형태의 땅콩이 있으세요? 마트에서 사오신 볶은 땅콩 봉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삶은 땅콩을 자주 사 드시나요? 결론부터 드리면 볶은 땅콩과 삶은 땅콩 둘 다 좋습니다. 다만 각각 살려주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볶은 땅콩이에요. 2025년 네덜란드 연구에서 뇌혈류와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한 땅콩이 바로 껍질째 볶은 무염 땅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볶은 땅콩도 연구로 검증된 방식이에요. 볶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씹는 맛도 좋고
보관도 오래 가죠. 단점이라면 볶을 때 고온에서 가열하다 보니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검게 탈 정도로 볶으면 유해한 성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까맣게 탄 건 피하세요. 이번엔 삶은 땅콩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땅콩을 겉껍질째 삶으면 겉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땅콩 속 알맹이로 스며들어갑니다. 그 결과 암, 당뇨, 심장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볶은 것보다 삶은 땅콩에서 최대 4배까지 많아집니다. 4배입니다. 그리고 삶으면 수분이 있으니까 소화도 더 편하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생땅콩은 어떨까요? 생땅콩은 영양소가 가장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소화율이 낮고 생땅콩에는 아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땅콩은 조리 과정 없이 그냥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번갈아 드시는 겁니다. 주중에는 볶은 땅콩을 집에 두고 간식으로 드시고 주말에 시간이 있으실 때 삶아서 드시는 거죠.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삶은 쪽을 주로 드시면 됩니다. 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생땅콩을 한 봉지 사오세요. 겉껍질째 있는 걸로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흙을 털어냅니다. 냄비에 땅콩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세요. 뚜껑 덮고 25분 푹 삶으시면 됩니다. 건져서 물기를 빼고 뜨거울 때 껍데기를 까세요. 식으면 잘 안 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겉에 딱딱한 껍데기는 벗기시되 알맹이에 붙은 얇은 속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볶은 땅콩은 단백질 소화율이 높고 연구로 검증되었습니다. 삶은 땅콩은 항산화 성분이 최대 4배 높아지고 소화가 편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번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까맣게 탄 볶음은 피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삶은 땅콩 위주로 드세요.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땅콩 속껍질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엔 귀찮다고 속껍질을 다 벗겨서 드렸어요. 쓴맛도 있고 치아 사이에도 끼고. 그런데 최근에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속껍질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붉은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그 유명한 항산화 물질이죠. 심장 건강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도 많이 팔립니다. 한 병에 몇만 원씩 하는 거 알죠?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땅콩 속껍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땅콩 속껍질의 폴리페놀 농도가 알맹이보다 수십 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십 배입니다. 그 얇은 갈색 껍질 하나에 알맹이보다 몇십 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벗겨서 버려왔다는 건 정말 큰 손해가 아닙니까? 속껍질에는 항산화 폴리페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도 알맹이보다 속껍질에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속껍질을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껍질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속껍질을 벗기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첫째는 쓴맛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쓴맛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쓴맛은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브로콜리도 쌉쌀하고 케일도 쌉쌀하고 녹차도 쌉쌀하죠. 다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둘째는 치아 사이에 낀다는 점이에요. 삶은 땅콩으로 드시면 속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덜 낍니다. 드신 후에 치실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땅콩 속껍질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전이 뭔지 아시죠?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혈관을 막는 덩어리예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속껍질을 드시면 뇌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오늘부터 땅콩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세요. 쓴맛이 느껴지셔도 그 쓴맛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5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땅콩 속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여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쓴맛이 곧 좋은 성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벗겨오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들어주세요. 아플라톡신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인데요. 그냥 평범한 곰팡이 독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죠? 아플라톡신도 담배와 같은 1급입니다. 인체에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고 증명된 물질이에요. 이 아플라톡신이 어디서 잘 생기느냐? 견과류와 곡류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땅콩이 특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흙 속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땅콩에 붙기 쉽고 수확 후 보관할 때 습도가 조금만 높아도 곰팡이가 쑥쑥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곰팡이는 씻으면 되지, 골라내면 되지.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곰팡이가 만든 독소이기 때문에 곰팡이는 죽어도 독소는 남습니다. 그리고 열에 아주 강해요. 180도에서 볶아도 안 없어집니다. 100도에서 삶아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플라톡신을 오랫동안 소량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간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성으로 많이 노출되면 구토, 복통, 황달, 심하면 간부전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만 해도 여러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던 수입산 땅콩버터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산 볶음 땅콩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국내산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관을 제대로 하세요.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섭씨 25도 이상, 습도 높은 곳에서 무섭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딱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구입하신 땅콩은 개봉하자마자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실에 넣으셔도 좋아요. 냉동해도 땅콩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랍 속에 봉지 던져두시면 며칠 만에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둘째, 구입하실 때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HACCP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HACCP라는 건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잘했다는 인증입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제품을 사실 때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큰 포대에 담긴 땅콩을 덜어서 파는 것들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땅콩을 드시기 전에 한 알씩 살펴보세요. 검은 점이 있거나 기름진 반점이 보이거나 색이 다른 알맹이가 있으면 그 알은 버리세요. 한 입 깨물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쓴맛이 강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같은 봉지에 있는 땅콩을 통째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드셨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땅콩 한 봉지값보다 여러분 간 건강이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유용한 팁을 드릴게요. 식품안전나라라는 정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최근에 회수된 식품, 기준치 초과된 제품 목록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검색창에 식품안전나라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 가족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6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연로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HACCP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검은 점, 기름진 반점, 강한 쓴맛이 있는 알은 즉시 버리세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회수 제품을 확인하세요.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 3가지 중 하나는 드시는 분들이 많죠. 솔직히 말하면 3가지 다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거의 필수 코스처럼 되어버렸죠. 약을 드시면 음식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시죠? 이거 먹어도 될까? 저거 먹어도 될까?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30알 한 줌 정도의 땅콩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약과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효과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이유가 혈압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땅콩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이론상으로 혈압이 너무 떨어질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하루 30알 이내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당뇨약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죠. 땅콩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즉, 당뇨약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혈당 관리가 더 잘 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셋째, 고지혈증약입니다. 고지혈증약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죠. 그런데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스테롤, 나이아신 같은 성분들이 전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과 완전히 같은 방향이에요. 넷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입니다.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견과류에 비타민 K가 들어있긴 한데 땅콩은 견과류 중에서 비타민 K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땅콩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건 피하세요. 꾸준히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땅콩이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당뇨약이나 이뇨제 계통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마그네슘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땅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드시는 약의 종류, 용량, 드시는 기간, 다른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다음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 번만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저 요즘 땅콩을 매일 한 줌씩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7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도 하루 한 줌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액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세요. 땅콩의 마그네슘은 혈압과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 관리에 대한 심층 이야기예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지금 당뇨 전 단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당뇨병 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3.9%이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립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이런 증상들이 혈당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혈당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낮을수록 천천히 올라갑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72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땅콩의 혈당 지수는 7에서 14 정도예요. 흰쌀밥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흰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땅콩 한 줌을 드셨더니 식후 이 시간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땅콩 단독으로 드셨을 때와 고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드셨을 때를 비교했더니 함께 드셨을 때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져요. 둘째, 땅콩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셋째, 땅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땅콩은 좋지만 땅콩 제품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꿀땅콩, 초콜릿 코팅 땅콩, 설탕 볶음 땅콩 이런 건 피하세요. 이런 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염 볶음 또는 무가당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땅콩의 혈당 지수는 7에서 14로 매우 낮습니다. 식사 전 땅콩 한 줌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마그네슘의 복합 작용입니다. 꿀땅콩, 초콜릿 땅콩 등 가공 제품은 피하세요.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심혈관 건강 이야기예요. 심장병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3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평생 후유증이 남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2만 명 이상을 30년 넘게 추적한 결과인데요. 매일 견과류를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9% 낮았습니다. 특히 땅콩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땅콩이 심혈관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마그네슘이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줍니다. 엽산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아르기닌이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가슴이 가끔 두근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가볍게 보이지만 심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검진을 받으시면서 생활 습관 관리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활 습관 관리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땅콩 한 줌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삶을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든 소망의 시작이 오늘 저녁 식탁 위 땅콩 한 줌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주방에 가셔서 땅콩 봉지 하나 꺼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속껍질째 한 줌씩 드셔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한 번이 우리 또래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해지는 큰 다리가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들이 함께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창에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중에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뇌혈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셨는데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셨다거나, 아니면 손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떠올리기가 힘들다거나요. 이런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 생각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반드시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70대, 80대에도 기억력을 꽤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건강한 고령자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뇌혈류가 일반 고령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풍부할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뇌혈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뇌혈류를 개선하는데 땅콩이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로 밝혀진 겁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치매의 전 단계일 수 있지만 아직 치매가 아닌 상태예요.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관리를 시작할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럼 땅콩을 드시는 것 외에 뇌 건강을 위해 함께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뇌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뇌 건강 운동이에요. 둘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독한 삶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이런 새로운 학습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치매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도 잠을 잘 자는 동안 뇌에서 씻겨나가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새벽에 깨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분들께는 땅콩이 또 도움이 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거든요.
저녁에 땅콩을 많이 드시는 건 소화 때문에 권장하지 않지만 저녁 식사 한두 시간 전에 소량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땅콩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해요. 땅콩 알레르기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땅콩을 드신 후 수분에서 한두 시간 안에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위장이 심하게 불편하거나 현기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땅콩을 드셔온 분들 중에 이런 반응이 없으셨다면 대부분 알레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드시거나 오랫동안 끊었다가 다시 드시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알레르기는 유전적 성향이 있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재호 어르신 71세이신데요. 전직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은퇴하신 후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산은 아직 잘 되시는데 사람 이름이나 최근 일들이 가끔 기억이 안 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더니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셨지만 생활 습관 개선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여러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견과류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땅콩 2줌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속껍질째요. 그리고 하루 30분 동네 공원에서 걷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셨대요.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콩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몇 가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땅콩은 살찌는 음식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땅콩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에요. 28g 한 줌에 약 160에서 17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체중 관리가 잘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다른 식사에서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콩의 일부 지방은 실제로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쌓이겠지만 하루 2줌 정도는 체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해 두 번째, 땅콩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습니다. 땅콩은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해 세 번째, 볶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일부 열에 약한 영양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나이아신 같은 주요 영양소는 볶아도 잘 유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덜란드 연구에서 사용한 게 볶은 땅콩이었고 효과가 확인됐잖아요. 오해 네 번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땅콩도 못 먹는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이 견과류인데요. 땅콩은 콩크에 속하는 두류예요. 그래서 잣이나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도 땅콩은 괜찮은 분들이 있고 반대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도 잣은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알레르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오해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땅콩이 이렇게 좋다면 왜 예전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요?
사실 땅콩은 오랫동안 저렴한 음식, 서민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고급 식재료인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연구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식품들을 연구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땅콩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다지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편견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 먹어온 음식 속에 이미 보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어른들이 예부터 땅콩을 즐겨 드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건강 정보는 들을 때는 좋은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고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행동에 땅콩을 연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땅콩 한 줌 드세요. 아침 식사 전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 약 드시기 전에 땅콩 한 줌 먼저 드세요. 오전에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 그 시간에 손 닿는 곳에 땅콩을 두세요. 이렇게 이미 하시던 행동에 연결하는 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집안 여러 곳에 땅콩을 배치해 두세요. 주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눈에 보여야 드시게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처음 2주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 2주만 넘기시면 습관이 됩니다. 사람은 21일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분이 계시면 함께 드시자고 제안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땅콩 한 봉지를 부탁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한테 내가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건강에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안심이 됩니다. 땅콩 한 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마트나 슈퍼에 가시면 껍질째 볶음 무염 땅콩 한 봉지 사오세요. 500g짜리 사시면 약 2주치 됩니다. 집에 오시면 바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밥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서 땅콩을 꺼내서 한 줌 드세요. 속껍질째, 물 한 잔 함께요. 이렇게 이틀만 해보세요. 이틀 후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해두세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땅콩 관련 회수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500g짜리 땅콩이 마트에서 보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죠. 2주치입니다. 하루에 300원에서 500원. 이것으로 뇌와 심장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 이만큼의 효과를 주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검소하게 살아온 세대예요. 비싸지 않아도 몸에 좋은 것,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가장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걸 우리 세대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이것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속껍질째 땅콩 한 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뇌 건강, 치매 예방, 혈당 관리, 심혈관 건강, 아플라톡신 주의까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게 땅콩 한 봉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정말 소중합니다. 그 건강한 모습이 손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세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생활 전체가 됩니다. 밥 한 숟가락도 신경 쓰이고 과일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땅콩만큼은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간식이에요. 앞에서 혈당 지수가 7에서 14라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흰 쌀밥이 72에서 80, 식빵이 70에서 75, 감자가 65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땅콩은 7에서 14예요. 어른들이 즐겨 드시는 간식들 중에 이렇게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저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 땅콩 간식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땅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땅콩이 좋다고 해도 다른 식품들과의 균형 속에서 드셔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혼자 사시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기가 쉽지 않죠.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많이 만들어 봐야 남고요. 그래서 끼니를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특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오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땅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25g 정도예요. 두부와 비슷한 수준이죠. 두 줌 60g이면 단백질을 약 15g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날에도 땅콩 2줌은 챙겨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단백질 부족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땅콩 한 봉지 냉장고에 채워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관절 건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관절염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걷기도 힘들어지죠. 그런데 땅콩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절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콩의 레스베라트롤과 다른 폴리페놀 성분들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성염증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의 공통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여러 가지 만성질환 예방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해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생선,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든 오메가, 3지방산이 관절염증을 줄여줍니다. 강황, 즉 울금도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녹황색 채소에 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관절 연골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에 땅콩을 함께 드시면 항염증 효과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피부와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땅콩에 든 비타민 E가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뼈 건강은 어떨까요? 땅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땅콩이 지방이 많은 음식 아닌가요? 지방이 많으면 심혈관에 안 좋지 않나요? 이건 오해예요.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지방이에요. 삼겹살, 버터, 치즈에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땅콩에 든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줘요. 올리브유에 든 지방과 같은 계열이에요. 9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드신 그룹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9% 낮았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레스베라트롤, 마그네슘, 엽산, 아르기닌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땅콩의 지방은 심혈관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이에요. 자,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땅콩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이야기예요. 사실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좋은 것들끼리 만날 때 시너지가 납니다. 오늘 5가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징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조합이죠? 오징어, 땅콩.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마른 안주로 즐겨 드시던 조합입니다.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마른 오징어는 고단백에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오징어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에요.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그냥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땅콩과 함께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땅콩의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바나나의 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바나나 하나에 땅콩 20알 정도 함께 드시면 아주 훌륭한 오후 간식이 됩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땅콩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가득합니다. 이 2가지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서로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일하다가 소진되면 다른 항산화 성분이 그걸 되살려주는 겁니다. 혼자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넷째,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지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아침에 귀리죽 드실 때 땅콩 한 줌 함께 드시면 심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챙기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섯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땅콩이 바로 그 지방 역할을 해줍니다. 채소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채소의 영양소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져요. 샐러드에 땅콩을 뿌려 드시는 게 단순히 맛만 위한 게 아닌 겁니다. 10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오징어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잡아줍니다.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시너지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귀리와 함께 드시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은 음식들 이야기예요. 첫째, 멸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어라, 멸치볶음에 견과류 넣어 먹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콩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멸치는 칼슘 섭취하려고 드시는 건데 땅콩이 그 흡수를 막아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특히 뼈가 약하신 어르신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멸치와 땅콩을 같이 드시지 마세요.
그럼 멸치볶음에 뭘 넣어야 하느냐? 꽈리고추를 넣으세요. 꽈리고추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맥주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땅콩 한 접시. 정말 맛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예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단독으로도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맥주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움츠러들면서 소화가 더 어려워져요. 다음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맥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기름이 그대로 뱃살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즐기세요.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셋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은 건강 간식의 대표 주자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구마와 땅콩 둘 다 탄수화물 함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동시에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한꺼번에 늘어나고 소화 속도도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녹차입니다.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 한잔 하시면서 땅콩 집어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땅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녹차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땅콩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시중에 파는 소금 땅콩이나 조미 땅콩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 자체는 나트륨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첨가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염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11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멸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맥주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어렵고 지방 분해 인하, 억제됩니다. 고구마와 동시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녹차와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소금 첨가 제품은 피하고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연령대별 맞춤 섭취법이에요. 60대와 70대가 땅콩을 드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 능력, 치아 상태, 복용약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60대에는 소화 기능이 아직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볶은 땅콩도 드실 수 있고 생활 패턴도 아직 활발하신 경우가 많죠. 60대에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30알에서 40알, 2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볶은 땅콩과 삶은 땅콩을 번갈아 드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속껍질 꼭 함께 드세요. 70대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삶은 땅콩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볶은 땅콩이 불편하시다면 땅콩을 잘게 갈아서 죽에 넣거나 두유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양은 20알에서 30알 한 줌 정도로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죠. 땅콩은 소량으로도 단백질과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이고 대신 하루 2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삼키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땅콩을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믹서기에 갈아서 죽에 얹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셔도 땅콩의 영양 성분은 그대로 흡수됩니다. 12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60대는 하루 2줌, 볶음과 삶음을 번갈아 드세요. 70대는 삶은 땅콩 위주, 하루 1줌, 75세 이상은 한 번에 소량씩 하루 2번으로 나눠서 씹기 어려우시면 갈아서 죽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땅콩 가루 비교예요.
마트에 가시면 땅콩버터, 땅콩기름, 땅콩가루 등 다양한 땅콩 가공식품이 있죠. 이 중에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땅콩버터부터 말씀드릴게요. 땅콩버터는 땅콩을 그대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나이아신, 마그네슘 등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보존됩니다. 씹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땅콩버터 중에는 설탕, 식물성 경화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성분표를 보실 때 땅콩 함량이 90% 이상이고 첨가물이 최소한인 제품을 고르세요. 하루 한 큰술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땅콩 기름은 어떨까요? 땅콩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발연점이 높아서 요리에 좋습니다. 그런데 땅콩 기름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어요. 나이아신 등 일부 수용성 영양소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땅콩 기름은 조리용으로는 좋지만 땅콩 자체를 드시는 것만큼의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땅콩가루는 어떨까요? 땅콩가루는 기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뒤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죽에 뿌려 드시기 좋아요. 다만 기름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줄어들 수 있고 폴리페놀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건 역시 땅콩 자체를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가공 과정이 없어서 모든 영양소가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거든요. 가공 제품은 편의상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게 있어요. 땅콩 버터나 땅콩 가루를 구입하실 때 아플라톡신 검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HACCP 인증 제품이나 아플라톡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13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땅콩은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땅콩 버터는 단백질 보충에 좋지만 첨가물 없는 순수 제품을 고르세요. 땅콩 기름은 조리용으로는 좋지만 영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땅콩 가루는 죽이나 요거트에 넣기 좋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HACCP 인증 확인하세요. 자, 이제 14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몇 알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효과적인 양은 하루 60g, 2줌 정도입니다. 알수로는 대략 55알에서 60알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2줌을 드시면 소화가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줌 30알 정도로 시작해서 2주 뒤에 2줌으로 늘리세요. 먹는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땅콩을 먼저 드시면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아침밥 드시기 30분 전에 땅콩 한 줌 드시면 하루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좋은 시간은 오전 간식 시간입니다. 보통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출하실 때요. 이때 과자나 빵 대신 땅콩 한 줌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을 과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예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땅콩 한 줌을 드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오후 활력을 챙길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건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쌓이기 쉬워요.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도 저녁에 과다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땅콩은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삼키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한 알씩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땅콩 드실 때 물을 한 잔 같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익숙해지거든요.
하루 정도 쉬어가면 몸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어요. 14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하루 2줌, 55알에서 60알이 적정량입니다. 처음에는 한 줌으로 시작해서 2주 후에 늘리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오전,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하세요. 꼭꼭 씹어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1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2025년 12월 네덜란드 연구에서 매일 땅콩 2줌을 16주 드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 혈류가 3.6% 늘었고 전두엽 6.6%, 측두엽 4.9% 혈류가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5.8% 향상됐습니다. 둘째, 나이아신이 치매 발생 위험을 69% 낮춰준다는 미국 5년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땅콩 2줌에 하루 필요한 나이아신의 42% 이상이 들어있어요. 나이아신은 뇌세포 배터리 역할을 하는 NAD의 원료입니다. 셋째,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콩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유익균을 늘려서 뇌 건강을 돕습니다. 6주 만에 장내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넷째, 볶은 땅콩과 삶은 땅콩을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삶으면 항산화 성분이 최대 4배 높아집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삶은 땅콩 위주로 드세요. 다섯째, 땅콩 속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벗기지 마세요. 그 쓴맛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여섯째,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열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봉 후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검은 점, 이상한 냄새가 있는 알은 버리세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회수 제품을 확인하세요. 일곱째,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도 하루 한 줌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 번만 여쭤보세요. 여덟째, 땅콩의 혈당 지수는 7에서 14로 매우 낮습니다. 식사 전 땅콩 한 줌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꿀땅콩, 설탕 첨가 제품은 피하세요. 아홉째, 하버드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드신 그룹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9% 낮았습니다.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에 유익합니다. 열째, 오징어, 바나나, 블루베리, 귀리,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11째, 멸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맥주와의 조합은 되도록 피하세요. 고구마와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12째, 60대는 하루 2줌, 70대는 한 줌 위주, 75세 이상은 소량씩 나눠서 씹기 어려우시면 갈아서 드세요. 13째, 가장 좋은 건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땅콩 버터는 첨가물 없는 순수 제품으로. 14째,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오전, 오후 간식 시간에 드세요. 꼭꼭 씹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자, 이 14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핵심만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하나, 속껍질째 드세요. 둘,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셋, 매일 2줌, 아침에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은 모두 실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1시간 반 가까운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평범한 음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비싼 건강식품, 외국에서 들어온 슈퍼푸드, 유명한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우리 옆에 있는 땅콩 한 봉지의 놀라운 힘은 몰랐던 거죠.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몸은 뒷전으로 밀어두셨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내년, 내후년, 10년 후에도 건강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드신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칼슘이 뼈로 가거든요. 땅콩의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멸치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멸치로 칼슘을 보충하실 때는 땅콩과 시간 간격을 두세요. 자, 이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땅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땅콩과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한암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7%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에요. 이 확률을 낮추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땅콩의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퍼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땅콩이 암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엽산도 암 예방과 관련이 있어요. 대장암 예방에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땅콩은 엽산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땅콩의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성 어르신들 중에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암 예방은 단 하나의 식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콩은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땅콩 2줌 매일 속껍질째 냉장 보관하여 아침에 이 5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할 전부입니다. 2줌 매일 속껍질째 냉장 보관 아침에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돈도 별로 안 들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뇌 건강, 치매 예방, 혈당 관리, 심혈관 건강, 장 건강, 관절 건강, 피부 건강,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이런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변 가족들, 이웃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지식 한 상의 꿈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식 한 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